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클레어 키건님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을 너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해. 작가는 1968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17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로요라 대학에서 영문학과 정치학을 공부하시고 작가로 활동하고 계셔. 지금까지 단 5권의 단편만을 발표하셨지만 모두 좋은 평가를 받으며 큰 성공을 이뤘지. 오늘 소개할 작품은 실제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잠깐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이해를 위해 설명하자면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카톨릭 수녀원이 운영했던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일들과 우연히 그것을 목격한 한 남자의 고뇌와 힘든 선택에 대한 이야기야. 이미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봐도 좋을 것 같아. 펄롱, 이 소설의 주인공이지. 그는 석탄, 토탄, 무연탄, 장작 등을 파는 가게를 운영해. 그의 엄마는 16살 때 미시즈 윌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중 그를 임신했지. 미시즈 윌슨은 펄롱 엄마의 고용주로 마을에서 큰 집에 살며 전사한 남편의 유족 연금과 소와 양을 가진 농장을 운영했는데, 펄롱의 엄마가 어린 나이에 남편도 없이 임신하여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그녀를 돌봐주었지. 자식이 없던 미시즈 윌슨은 펄롱을 아끼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 또 농장에서 일하던 일꾼인 네드도 펄롱을 아들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왔지. 마을에서는 펄롱이 미시즈 윌슨의 숨겨둔 아들의 자식, 즉 손주라서 돌봐준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 펄롱은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놀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즈 윌슨, 엄마 레드의 도움으로 잘 자라서 기술학교를 갔고, 근면 성실하고 인간관계도 훌륭해 나름 소시민적인 성공을 거두었어. 그는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아내 아일린을 만나 결혼해 5딸을 두었고, 아이들은 다 똑똑했지. 특히 첫째와 둘째는 수녀원이 운영하는 중학교에 다녔고, 나머지 두 아이는 음악에 관심이 많아 매주 한번 초등학교 수업이 마치면 수녀원으로 가서 음악을 배웠어. 펄롱은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일하시다 뇌출혈로 돌아가셔 물어볼 기회를 영영 놓쳐버렸지. 그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 혹독한 시기를 근면하게 일하며 석탄 야적장을 잘 운영하고 있었지. 물론 문득문득 불안감이 찾아왔지만 그럴 때마다 딸들을 잘 뒷바라지해서 수녀원이 운영하며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학교로 명성이 높은 세인트 마가릿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게 열심히 서포트하겠다고 다짐했어. 한 달 정도 있으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광장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들어섰고, 펄롱의 아내는 미리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준비했으며 아이들은 산타에게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해 편지를 쓰는 분주하지만 평화로운 저녁이었지. 펄롱은 케이크를 굽고 집안일을 하는 아내를 돕다가 문득 어릴 적 크리스마스가 생각났어. 산타에게 아빠나 퍼즐을 갖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지만 돌아온 건 미시즈 윌슨, 엄마, 레드가 준 필수품들이었지. 산타도 아빠도 없었어. 어린이 펄롱은 실망하며 울었었지. 어느 날 저녁, 펄롱은 주문받은 땔감을 배달하러 수녀원으로 향했어. 강 건너 자리 잡은 수녀원은 위풍당당한 건물이었고 정원은 언제나 관리가 잘 되어 있었지. 수녀원을 관리하는 선한 목자 수녀회에서는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여학교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세탁소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서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부유한 집들에서는 거기로 세탁물을 보낸다고 들었어.
하지만 직업학교는 어떤 교육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혹자는 그곳은 사실 타락한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화소라니, 또 다른 이들은 미혼모들이 가는 모자 보호소로 아이들을 입양시켜 돈을 번다느니 하고 비밀스레 이야기를 나눴지만 실상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 다른 때보다 일찍 도착해 현관에 아무도 없어 뒤쪽으로 가 불이 켜진 작은 건물로 들어선 펄롱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들이 바닥을 윤인하게 닦고 있었는데 그들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 어린이는 누구에게 마구잡이로 깎인 듯했고 옷은 헐벗었고 신발도 신지 않았던 거야. 펄롱은 무척 놀랐는데 그를 본 여자와 아이들은 더 놀란 것처럼 보였지. 갑자기 한 아이가 펄롱에게 다가오며 "저희를 강가로 데려가 주시겠어요?" "강에?" "네. 아니면 문 밖으로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럼 아저씨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죽을 때까지 일할게요. 저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물에 빠져 죽고 싶어요." 씨발 그것도 못 해 줘요?" 격하게 말하던 아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마루에 앉아 윤을 내기 시작했어. 돌아보니 고약하게 고집세 보이는 수녀가 노를 보며 서 있었지. "무슨 일이시죠?" 장작과 석탄을 가져왔는데 수녀님을 만나지 못해 찾고 있었습니다." 수녀가 값을 치르는 동안 뭔가를 묻고 싶었지만 펄렁은 참았어. 차를 몰고 나오는데 바닥을 기며 윤을 내던 아이들, 작은 건물을 나오며 열쇠를 채우던 수녀의 모습, 수년 현관 담벼락 꼭대기에 깨진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던 것들이 펄롱의 마음을 어지럽혔지.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든 펄롱은 아내인 아이린에게 수녀원에서 본 광경을 이야기하게 되었어. 아이린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며 우리 딸들은 잘 자라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했고, 펄롱은 여기서 우리 딸들 이야기가 왜 나오냐며 혹 아는 것이 있냐고 되물었지. 아내는 초조해하며 신경질적으로 "모른 척해야 하는 일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이지?" "세상에는 사고 치는 여자들도 있어. 그건 당신도 알겠지?" 그러면서 아일리는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그 애들 부모는 그 애들을 멋대로 풀어놨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등을 돌려 버렸겠지. 자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심하면 안 되는데." 펄렁은 미시즈 윌슨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미시즈 윌슨은 우리처럼 걱정할 게 많았겠어? 그 큰 집에서 연금 받으며 가정일은 자기 엄마한테 시키고 농장일은 애들가 다 해 줬는데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여기까지가 일부의 이야기야. 펄롱은 미혼모의 아들로 자랐지만 다행히 가족에게 버림받은 엄마를 끝까지 고용해 준 미시즈 윌슨의 보호와 가르침, 그리고 농장에 일했던 삼촌 같은 내도와 엄마의 보살핌으로 잘 자랄 수 있었고, 염렵한 아내를 만나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 5 딸을 잘 키우는 것을 꿈으로 삼고 석탄 및 장작 파는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지. 그런 그에게 수녀원에서 우연히 목격한 현실은 조그만 돌멩이가 되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며 처음으로 부인과의 갈등을 겪게 했어. 과거의 엄마와 자신이 미시즈 윌슨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과 같은 모습이었을 수 있다는 그의 자각과 이로 인한 고민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궁금하네. 더욱이 그 당시 종교, 즉 수녀원이 마을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수녀원이 운영하는 직업학교와 세탁소의 사정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펄롱과 딸들의 미래를 걱정하게 했지. 이처럼 우리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간 불평등과 부조리가 얼마나 많은지, 나랑 상관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할 때도 많았었는데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야. 지금이야 SNS도 있고 이리저리 밝힐 방법이 많은데도
아직도 이런 일들이 한편에선 일어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나를 몸서리치게 해. 과연 펄롱은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까? 다음 2부가 기다려져. 이번 주는 조금씩 봄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어. 하지만 다음 주에는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온다니 따뜻하게 옷을 입고 다녀야 할 것 같아. 너도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고 곧 만나. 빠빠이.